여러분, 혹시 매일 바쁘게 살고 있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내 인생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36살,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매일이 생존 게임이었어요. 밀린 납기,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끝없이 쌓이는 청구서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7살 딸은 제가 퇴근할 때면 이미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대학 은사님께서 저에게 정말 단순한 조언을 하나 해주셨어요. 처음엔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했어요. 위기에 처한 제게 필요한 건 거창한 해결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매일을 그냥 버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루 15분도 안 되는 작은 실천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나는 36이 되도록 내 인생이 거대한 쳇바퀴 안에서 맴도는 햄스터 같다고 느꼈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한다는 거창한 말보다는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다. 밀린 납기,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끝없이 쌓이는 청구서들. 아내 지연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고 7살 딸 서윤이는 내가 퇴근할 때면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늘 바빴지만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비오는 목요일 오후 나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어 무작정 외출했다. 대학가 근처의 작은 찻집에 들어섰을 때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대학 시절 나의 은사였던 김 교수님이셨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차를 마시고 계셨다. 민호구나. 오랜만이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군. 무슨 일이라도? 교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스튜디오의 어려움을 간략히 털어놓았다. 교수님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민호야, 내가 젊었을 때도 너처럼 길을 잃었던 적이 있었네. 그때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작은 수첩을 펼쳤지. 그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적는 거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으니 그날의 핵심 목표를 적고 하나씩 해치워 나가는 거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고작 그게 전부인가? 위기에 처한 나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경영 전략 같은 것인데. 하지만 교수님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는 법이지. 한번 해보렴.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떴다. 해가 뜨기 전 고요한 거실에 앉아 손바닥만 한 작은 노트를 펼쳤다. 맑은 아침 공기가 내 머리를 조금씩 깨우는 듯 했다. 펜을 들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것을 적으려다 포기했다. 교수님의 조언대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신중하게 골라 적었다. 클라이언트 A 시한 수정, 새 프로젝트 기획안 검토, 밀린 세금 계산서 정리.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네모칸을 그렸다. 하루 종일 그 노트가 나의 나침반이 되었다. 시한 수정을 마치고 네모칸에 체크 표시를 할 때 묘한 성취감이 밀려왔다. 기획안 검토를 끝내고 또다시 체크. 저녁 늦게까지 씨름하던 세금 계산서 정리까지 마쳤을 때 나는 비로소 깊이 숨을 들이쉴 수 있었다. 끝나지 않은 일에는 X 표시를 했다. 그 X 표시는 마치 나를 감시하는 듯한 따가운 시선 같아서 다음 날에는 기어코 그 일을 끝내고 싶게 만들었다. 놀랍게도 이 사소한 습관은 내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밤늦게까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던 습관이 줄었다.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었고 덕분에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날 수 있었다. 나는 단순히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경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를 느꼈다. 하루 단위의 계획만으로는 스튜디오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웠다. 나는 월간 계획표를 만들기로 했다. A4 용지를 세로로 반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클라이언트 미팅 같은 고정 일정을, 오른쪽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구상이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같은 장기 과제들을 기록했다. 매달 다른 색깔의 용지를 사용해 구별되도록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 쓴 월간 계획표를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내가 어떤 시간들을 거쳐 지금 여기에 있는지 보여주는 내 삶의 연대기였다. 더 이상 멍하니 하루를 흘려보내는 일은 없었다. 어느 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아이디어가 막혀 며칠째 헤매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 계획표들을 뒤적이다가 문득 반년 전쯤 끄적여 놓았던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자연의 곡선과 도시의 직선의 조화, 당시에는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었지만 지금 보니 내가 찾던 해답의 실마리 같았다. 나는 즉시 그 메모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고 막혀있던 프로젝트는 거짓말처럼 풀려나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은 종이에 옮겨 심으면 언젠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언제 어디서든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떠오르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길을 걷다 문득 떠오른 슬로건, 잠결에 번뜩인 디자인 콘셉트들이 쌓여 나의 강력한 자산이 되었다. 스튜디오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나는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요구에만 맞춰 디자인하지 않았다. 나만의 색깔, 나의 철학이 담긴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다. 수많은 레퍼런스를 보면서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원리를 파악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때로는 오랫동안 쌓아왔던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도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짜릿했다.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창의성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뒤를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도 예전처럼 클라이언트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나의 비전을 당당하게 제시했고 놀랍게도 클라이언트들은 나의 진정성과 독창성에 매료되었다. 딸 서윤이는 이제 내가 퇴근하면 현관으로 달려나와 나를 반겼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서 그림을 그렸다. 아내 지연이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났다. 나는 더 이상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것은 거창한 성공 비법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작은 노트에 그날의 할 일을 적고 그것을 월간 계획으로 확장하며 문득 떠오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사소한 습관들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성공만을 꿈꾸며 눈앞에 작고 사소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국 작은 씨앗들이 모여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막연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완수해 나가는 기쁨을 맛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종이에 옮겨 적는 순간 영원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이 정해놓은 길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용기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피하곤 하죠.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자만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결국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그때 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처음 샀던 그 작은 노트가 놓여 있어요. 첫 페이지에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던 3가지 할 일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서윤이가 그린 작은 낙서도 한쪽 구석에 남아있죠. 돌이켜보니 정말 신기해요. 그 손바닥만 한 종이 위에 체크 표시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지연이는 요즘 제게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인다고 말해줘요. 서윤이도 이제는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함께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계시나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화는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작은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그날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적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 번뜩이는 순간들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기억하겠지 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줄이라도 적어두세요. 몇 달 뒤 그 작은 메모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 될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이 정해놓은 길이 아닌 여러분만의 길을 찾는 용기예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그 답이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고 인생을 진정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이거든요. 댓글에는 여러분만의 작은 변화 이야기나 내일의 첫 번째 할 일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도 모든 댓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도 저처럼 작은 기적을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